시간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지금도 이야기가 많은 장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장보고의 이름은 한자로 써보면 장보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이름을 궁복이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름이 궁복이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좀 평민 냄새가 나잖아요. 돌쇠, 실갱이, 개똥이 하듯이 아까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보았어도 아마도 이 사람이 귀족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고, 장보가 활동하던 시대는 8세기입니다. 신라 말기죠, 이게. 근데 신라가 이 후반기에 오면은 그 해상 활동도 삼면이 바다였으니까 해상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저 초상화도 그 장보고의 어떤 이미지를 상당하게 감안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 산동반도 아래쪽에 가면은 제일 우리나라와 가깝다는 곳이 석도지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석도지는 지금 인구 13만 명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위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화원이라 하는 절입니다. 그 신라 법화원이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196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입구에다 뭘 세워놨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예니란 일본의 승려가 여기에서 머물면서 밥도 얻어먹고 지낸 곳이다 이거예요. 일본에는 예니라는 사람이 한자는 원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가가지고 참 풍파를 겪으면서 신라 배를 타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왔다 갔다 한 기록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와 신라 배들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또 중국 사람 두목지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당송팔대가라고 하는 일컬을 정도로 그 문집이 많은데, 거기에도 장보고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장보고의 생애에 대해서 적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되게 그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써요. 또 신라를 중심으로 쓰고, 자기가 원래 귀족이고 잘 살고 벼슬도 높게 하고 개경에 아주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처럼 좀 못생겨도 보고 고생도 하고 이래야 그 서민 얘기도 많이 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생 배경이 좀 달라. 그 장보고 얘기를, 다른 얘기를 그런데 안 쓰는데 장보고 얘기만큼은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까 두목지가 쓴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만큼 장보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저 사진도 그게 법화원의 옆에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그 기념관에 저 초상화가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70년에 들어와서는 야, 일본만 저렇게 할 것이냐, 우리도 해야 되겠다. 또 사실 우리도 70년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거기다가 법화원을 복원시키고, 또 옆에다 기념관도 만들고, 저 초상화도 간데 걸어놓고, 그 당시에 배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도 걸어놓고, 저 위에다가 뒤에는 또 그 다음 단계적으로 탑을 저 뒤에다 또 세워놨어요. 지금 가보면 큼직한 탑이 있어요. 또 그 밑에 일본 사람들이 안내 표지판 세운 그 옆에다가 인천 해양소년단 이런 이름으로 또 쫙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고 장보고 장군이 하도 유명하니까 남쪽에서 그 산동반도 연대라든가 위해라든가 배 타고 주로 가는데, 그 일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저기를 가깝기도 하니까.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는 서울에서 간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관광 수입이 느니까, 돈이 벌리니까 장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오히려 도와줘요. 그건 신라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카페리호를
석도진까지 직접 연결해가지고 오히려 중국 당국에다 교수를 뭐라고 하니 그 석도진이나 부르지 말고 장보고항으로 바꿉시다. 지금 제의를 하고 있어. 아마 상당하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상 개척한 유일한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은 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분의 어떤 우리 역사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자, 8세기에 들어서 신라는 안정기를 누리면서 당나라 유학을 엄청나게 갑니다. 그런데 그건 세 사람이 제일 많이 다녀요. 첫째는 승려들이에요. 중들. 당나라에 물론 유학을 많이 그전 단계도 갔지만은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벼슬아치들. 최천 같은 과거도 보고 먼저 얘기한 빈공과로 과거도 되슬도 하고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은 못 말려요. 뭐 어디든지 돈만 벌린다면 뚫고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많이 가는데 또 당나라에서는 회유하는 정책으로 경비는 돼요, 거기서. 그쪽에서. 경비를 대주니까 승려들 특히 절에 가서 먹고 자고 공꼴로 벼슬아치도 어디 객관 같은 데 공꼴로 자꾸 먹고 이러니까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6.25 해방 이후 6.25 전쟁 지나고 미국 유학 가는 것과 똑같아요. 미국 가면은 자금도 받지, 거기서 아르바이트 할 조건도 만들어주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 막 건너가잖아요. 또 갔다 오면 출세하니까. 바로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출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귀족들도 다 가요. 왕족들도 가고, 왕자들도 가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또 신라방이라든가 신라소라든가 교민들, 우리나라 신라 사람, 관계의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신라소라 그러고, 또 먹고 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신라방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농장도 만들고 이쪽 관리들이 파견해서 산동 일대 쭉 가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유명하게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